viernes es no comment. 어린 선수가 빅마켓 팀에서 뛸 때 불리한 여건 중 하나는 강한 언론의 존재입니다. 축구뿐 아니라 농구, 야구에서도 동일한 포인트로 어린 선수의 팀 선택에는 거쳐가는 팀과 전성기를 보낼 팀의 성격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는 전형적인 유럽의 빅마켓 클럽입니다. 스포츠 언론뿐 아니라 프랑스의 모든 미디어가 관심을 가지는 클럽이고, 선수들은 가끔 축구 선수 이상의 지위를 누리기도 하고 때론 축구 선수가 받지 말아야 할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언론은 축구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기사, 기사만 읽는 사람들을 위한 기사 등 다양한 의도의 글질로 축구라는 스포츠의 판타지적 요소 또한 더하곤 합니다. 릴과 파리의 경기가 있었고, 이강인은 풋못 평점 7점, 르파히장 평점 3점이라는 극과 극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경기에서 어째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한 언론의 존재가 다음 단계 이강인을 만들 원동력이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릴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88%의 패스 성공률, 8회의 파이널 서드 패스, 각각 2회의 찬스 메이킹과 크로스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지상볼,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50%였고 67%의 드리블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평가하자면 미드필더로서 분명 잘했다에 가깝습니다. 올 시즌 들어 왼쪽 메잘라로 기용된 경기에서 오늘 정도의 경기력은 이제 평균치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득점, 어시스트를 기록하거나 MOM급 활약을 펼친 경기는 대체로 오른쪽에 위치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파리 경기뿐 아니라 올해 대표팀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에 있습니다. 클린스만호에서 이강인은 주로 오른쪽 윙어로 위치했고 득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포지션만으로 평가한다면 이강인이 더 높은 차원의 활약을 위해선 오른쪽으로만 기용되거나 아니면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평균치를 압도하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던진 포지션에 대한 새로운 주제는 사실 개막 이전과 비교하면 반전에 가깝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이적이 확정된 이후 제가 최초로 업로드한 영상의 주제는 파리라는 거대한 이름값과 달리 이강인의 주전 경쟁은 무난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그아는 PL에 비해 국내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리가 언제나 챔스 16강 이상에 자동으로 올라있는 초강팀으로 알고 있지만 시즌 전체의 경기력을 생생히 알고 있진 않았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간다는 넓은 보폭의 스텝업, 그리고 파리엔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가 있었단 사실 때문인지 이강인의 주전 경쟁은 엄청난 고난이고 심지어 뛸 수 없는 팀을 선택했다는 목소리까지 존재했습니다. 제 평생 두 번째로 시즌권을 구입했던 팀은 파리였고 당연히 PL만큼 리그왕 경기를 오래도록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파리가 막바지까지 리그 우승을 다투던 시기, 파리의 절대적인 약점은 얇은 선수층, 그리고 미드필더들의 부진이었습니다. 이강인이 한국 선수가 아니었더라도 마요르카 이강인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파리에서 주전 입성이 무난해 보였고 뛸 수 있는 자리가 좌우, 중앙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케픽이든 파리 프론트픽이든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함께 영입된 선수들 몇 면을 보더라도 지난 시즌 파리의 약점을 채울 만한 이강인의 상위 호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네이마르, 메시의 이적으로 인한 공백이 더 컸습니다. 모든 이유는 차치하고 결국 제 영상에는 그래도 챔스 우승을 다투는 파리에서 이강인의 주전 경쟁은 어렵다는 댓글들, 시즌이 개막되면 벤치라는 비아냥의 지분이 상당했고 그 목소리에 특별한 근거 따윈 없었습니다. 그냥 파리는 큰 클럽이니까가 전부였고 마요르카라는 작은 팀에서 활약한 이강인의 실적은 일부 사람들에게 과소평가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즌이 시작되자 아시안게임 차출과 부상 시기를 제외하면 이강인은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였고 리그 경기에서 벤치에 앉은 날은 챔스를 앞둔 주말 경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강인과 주전 경쟁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기사는 시즌 절반이 끝나기도 전에 광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개막 이전 이강인보다 압도적으로 주목받고 영입된 하무스는 9번 톱으로 주전 무혈입성이 예상되었지만 그의 선발 출전 횟수는 기대 아래에 있습니다. 무한히의 선발 혹은 음바페가 톱으로 서는 등 다양한 루트가 발생했고 하무스는 전형적인 어린 선수의 빅클럽 이적 첫해 적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비판은 없습니다. 하무스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22살의 유망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그와 동갑입니다. 챔스 우승을 노리는 파리라는 거대한 팀에서 주전 선수들은 언제나 비판에 직면하고 거기에 나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강인은 다양한 채널에서 파리의 핵심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팀을 거쳐간 모든 주전들이 겪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이카르디, 드락슬러, 메시,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입니다. 즉, 이강인은 사실상 하무스와 함께 자리해야 적절한 마요르카 출신의 22살 선수임에도 특정 지점에선 인테르에서 영입된 이카르디나 바르샤에서 온 메시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준수한 활약이 아니라 승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요구하고 팀 전체가 부진한 경기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길 바라는 목소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풋록 평점 7점은 팀 전체가 부진한 경기에서 미드필더 이강인의 준수한 활약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르파이장의 3점은 마치 메시가 부진했을 때 줬던 벌점 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경기에서 르파이장은 음바페에게도 평점 4점을 부여했습니다. 오늘의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활약은 아니었지만 4점의 평점은 분명 가혹한 숫자입니다. 같은 자리에 이름이 음바페가 아니라 하무스였다면 과연 4점이었을까요?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경기에서 르파이장은 하키미에게 3점을 주며 팀 부진의 주범이라 숫자로 지목했습니다. 언론의 성격에 한 경기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전후 사정과 스토리를 고려한 판타지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 팬의 입장에선 분명 아쉬운 대목이지만 결국 그의 소속팀이 릴이나 모나코였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취급입니다. 22살의 나이는 온전히 그를 유망주로 대했을 것이고 다른 국가로 건너와 주전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 또한 제대로 평가받으며 오히려 다음 시즌을 위한 기대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챔스 우승을 노리는 파리라는 빅마켓 팀의 명과함은 결국 선수의 성향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카르디와 드락슬러는 결국 실패하고 파리를 쓸쓸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제가 본 한국 선수 중 가장 기가 센 유형의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라모스에게 행한 태클 장면은 저에게도 신기했고 더 인상 깊은 클립은 월드컵 데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애국가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월드컵 무대를 받는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고 월드컵이란 이름값에 주눅든 선수가 아니라 21살의 나이로 스탠드의 팬들에게 환호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빅클럽의 강한 목소리에 주눅드는 성향의 선수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그가 득점을 하면 언론은 그를 영웅으로 묘사할 것이고 팀이 부진하면 가끔은 실패의 주범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축구는 언론 따위의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지금처럼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데이터가 쌓인 이강인의 캐릭터는 다른 22살 선수들에 비해 쉬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강인은 언론의 비판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의 수비력, 피지컬 논란 때는 체형 변화와 경기력으로 직접 답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언론은 이강인의 비타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빅클럽의 주전이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챔스 우승, 월드컵 우승을 말했던 선수에게 파리 주전 정도는 사실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선 여전히 시간과 계기가 필요하고 성장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점 7점과 3점을 같은 날 받는 특이한 무대에서 이강인은 싸우고 있고 모든 빅클럽의 선수들은 온화한 언론과 팬들이 아닌 칼날비와 대립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적은 언론이 아니라 부상입니다. 3점의 숫자는 개인적으로 아쉬움보단 얄밉다는 기분이 먼저 들었지만 이강인은 결국 그 숫자마저 9점으로 바꾸기 위한 축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슛돌이의 다음 경기를 응원하고 특히 챔스 16강의 새벽을 기대합니다.